인생은 예술에 가깝지 수학같이 정의되는 것이 아니에요. 무엇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야. 그래서 자, 다음 고민 한번 읽어볼게요. 여우님 안녕하세요. 남자친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채소를 안 먹어요. 데이트할 때도 항상 햄버거, 피자, 치킨, 양식 위주로만 먹으러 다닙니다. 참고로 저는 맛집 찾아다니는 걸 즐길 정도로 음식을 좋아하고 단 한 개도 가리는 음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항상 남자친구 식습관을 알기에 제가 맞춥니다. 근데 어느 순간 결혼까지 생각했을 때 이 사람과 결혼하고 살면 편식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. 여우님은 채소를 단 한 개도 먹지 않는 사람과 결혼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참고로 식사하다가 채소랑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먹어보라고 권유했다가 크게 싸운 이유로 이 사람은 채소 죽을 때까지 손도 안 댈 사람이구나 단념하고 그 이후로는 권유조차 안 해요. 근데 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? 왜 안 되지? 각자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? 굳이 먹을 필요 없잖아 그냥. 근데 그건 있지.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극단적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피곤해. 그러니까 내가 걱정인 건 그리고 이런 거야. 나랑은 상관이 없어. 어른들이 있을 때 그럴까 봐. 이게 마음에 걸려. 이게 사실 난 이거 이해하거든. 난 편식하는 거 솔직히 이해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만약에 뭐 어른들이 계신데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이면 그럼 어른들은 굉장히 안 좋게 봐요. 그럴 경우가 좀 많아. 어른들은 확실히. 그래서 그러니까 부끄럽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? 그때는 좀 짜증이 날 것 같아. 이런 상황에도 저래야 되나? 약간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냥 사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결혼하거나 이런 건 약간 고민이 좀 될 수도. 아니 근데 채소 좀 먹으라고 권유했다고 뭐에 싸웠지? 권유 한 번 했는데 남친이 지랄을 한 건가? 억지로 계속 권유를 해서 지랄한 건가? 난 저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. 만약에 본인이 상대가 싫다는데 계속 권유한 거라면 본인도 잘못이야. 본인도 연애하기 힘든 사람이야. 상대가 싫다는데 계속 자기야 뭐 이거 좀 먹어봐. 이걸 왜 이렇게 야 이거 채소 하나 가지고 먹으면 죽냐? 죽어? 뭐 좀 먹어봐. 막 이렇게 좀 했으면 본인도 문제 있는 사람이야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야 채소 먹어봐 했는데 이런 이씨 내가 안 먹는다고 했어 안 했어? 너 내가 채소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? 이걸 그냥 갈아버릴까 이 녹즙 같은 게 막 이러면서 했으면은 그거는 남자친구가 잘못이 있는 거지. 그거는 거의 X이죠 그건. 근데 여튼 내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자주 얘기하잖아.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포함이야. 여우님 이상형 뭐예요?라고 물어보면 난 맨날 얘기해요. 저는 극단적인 거 없는 사람이요. 그러니까 난 싫어하는 게 많은 사람도 상관없어. 근데 뭐 하나가 극단적이지만 않으면 돼. 나는 그런 극단적임을 되게 싫어해요. 나는 채소도 싫고 뭐 매운 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밀가루도 싫고 뭐도 싫고 그런 건 상관없어. 나 싫은 거 존나 많은 사람도 난 상관없어. 근데 극단적으로 뭔가를 하나를 싫어해. 이런 거는 싫어요. 가슴 작은 것도 괜찮아. 극단적으로 작지만 않으면. 그러니까 나는 그 극단적인 걸 싫어해요. 이게 사람이 너무 극단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을 되게 피곤하게 해. 극단적으로 오이를 안 먹으면요. 그건 괜찮아.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을 내가 왜 안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돼요.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느꼈을 거예요. 정해진 게 없어요. 인생은 예술에 가깝지 수학같이 정의되는 것이 아니에요. 문명의 발달은 과학이 시키지만 결국에 인간의 삶은 예술에 가까워요. 무엇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야.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히 정답이 정해진 사람들인 거잖아. 극단적인 사람들은. A면 A라고 정답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. 그러면 어려워져 삶이. 피곤해져. 왜냐면 삶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.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어도 여기에 맞춰 살아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사람이어도 여기에 맞춰 살아야 될 때도 있고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. 근데 극단적인 사람은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딱딱해. 유연함이 좀 떨어져요.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도 함께 피곤해져. 물론 내가 엄청 유연한 사람이라 그냥 이 사람이 딱딱한 거에도 다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야. 그럼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이 삶이라는 게 대체로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맞춰 살기가 되게 힘들어.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극단적인 부분들을 가지고는 있어.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어느 정도는 삶이라는 게 합의를 보고 살 수 있어야 돼. 근데 극단적인 사람은 그 합의가 없는 거니까. 이게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.
둘 중 하나라도 편하면 모르겠는데 둘 중 하나가 편하지도 않아. 그러니까 조금은 너무 극단적인 사람은 나는 좀 안 좋아해요. 피하는 편이야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저는 극단적으로 오이를 안 먹어요. 아니, 근데 그 정도는 괜찮아. 그런 거는. 내가 하는 말이 뭔지는 알죠. 근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영향이 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. 뭔 말인지 알지? 그냥 오이 안 먹는다고 뭐 그렇게 인생이 엄청 피곤해지진 않으니까. 요거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얘기긴 한데 오이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쌉쌀한 맛을 내는 성분이 있어요. 오이에 들어있는 쌉쌀하고 약간 비릿한 맛을 내는 성분이 있는데 그 맛을 아예 다르게 느낀대요. 오이를 아예 못 먹는 사람들은. 우리들은 오이를 먹으면 시원하고 달짝지근하게 느끼기도 하는데 오이의 맛을 다르게 느낀대 아예. 엄청 비리고 쓰게 느끼는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이에서 살짝 비릿하고 씁쓸한 맛을 느끼기도 해요. 근데 그게 있잖아. 오이를 못 먹는 사람들은 최대 20배까지도 그걸 과하게 느낀대.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거야, 그 사람들을.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는 강요하면 안 되는 거야. 실제로 우리랑 다른 맛을 느끼면서 못 먹는 거니까. 내가 오이 먹다가 이거 오이 못 먹는 사람은 왜 못 먹지? 하고 찾아본 적이 있어, 예전에.